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2에서 33쪽입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생태계,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분해자인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태 피라미드란 무엇이냐 하면 생태 내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 모양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여기는 벼죠. 벼. 여기는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가 아니고 메뚜기죠. 여기는 메뚜기. 메뚜기. 여기는 개구리입니다. 여기는 매예요. 쟤네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죠. 벼는 메뚜기에게 먹히고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고 개구리는 매에게 먹힙니다. 이렇게 먹이사슬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는데, 이 벼의 수, 메뚜기의 수, 개구리의 수, 매의 수, 개수, 개체수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벼는 많고 메뚜기는 그 다음, 개구리 그 다음, 매는 가장 적고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봅시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입니다. 생산자가 벼죠. 생산자. 벼를 먹이로 하는 생물 메뚜기가 1차 소비자. 얘가 1차 소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이에요. 1차 소비자 메뚜기를 먹이로 하는 소비자 누구예요? 개구리죠. 개구리.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만약에 3차 소비자는 누구일까요? 3차 소비자라고 했어. 그럼 3차 소비자는 당연히 2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일 거예요. 누가 있을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뱀을 먹는 뱀을 먹는데 개구리를 먹는 애 뱀이지, 얘는 3차 소비자가 되겠지. 그쵸? 얘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자, 최종 소비자는 모든 먹이 그 단계 속에서 마지막에 되는 최종 소비자.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말합니다. 매를 말합니다. 매. 여기 매. 자, 생태 피라미드가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먹이 사슬을 개체수로 쭉 위로 올려서 쌓아 올린 게 생태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3번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생태계 구성 요소의 일시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잠깐 그림을 봅니다. 생태 피라미드. 일단 메뚜기의 양이 갑자기 늘어났대. 그거는 메뚜기가 이만큼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개체 숫자가. 그러면 메뚜기는 벼를 엄청 많이 먹겠죠? 그러면 벼의 양은 줄어들겠지. 많이 먹으니까. 반대로 개구리는 메뚜기가 너무 많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굶어 죽지 않아. 그래서 개구리의 양도 늘어납니다. 개구리의 양이 늘어나면 매는 먹이가 많아. 개구리가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매의 양도, 굶어 죽지 않아서 매의 양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가 위로 커진 모습이 돼. 아래는 이렇게 좁아지고. 이해되셨죠? 읽어봅니다. 늘어난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 벼의 수나 양은 줄어들고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 개구리의 수나 양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 2차 소비자를 먹는 최종 소비자의 양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 평형 알아보기를 확인하겠습니다. 1번. 생태계 평형.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수 또는 양을 나타내는 게 생태 피라미드잖아. 그렇죠? 자, 2번. 특정 생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3번.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에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요인, 가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와,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홍수, 물이 너무 많아. 숨을 못 쉬겠어. 태풍, 비바람이 너무 세. 지진, 땅이 갈라진다. 산불, 와, 뜨거워. 불이다, 불. 이렇게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자연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인위적인 요인은 댐, 도로, 건물 건설 등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댐과 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자연을 파괴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4번. 이제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가 다시 돌아간 예를 볼 텐데요.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 알아보기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립공원인데요. 국립공원의 늑대는 주로 동물이 물을 마시려고 찾아오는 강가에서 사슴을 잡아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를 사냥하면서 1926년 무렵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사슴은 그러면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없어졌어. 사슴의 개체수가 요만큼이었다면 이만큼 더 늘어났겠지. 그렇죠? 자, 늑대가 사라진 뒤 사슴의 수는 당연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사슴은 강가에 머물며 사슴의 먹이는 풀과 나무예요. 풀과 나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럼 풀과 나무는 줄어들겠지. 그 결과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고 나무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 등을 먹는 비버가 국립공원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얘는 먹이가 사라진 거잖아. 집 지을 재료가 사라진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버가 국립공원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1995년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늑대를 다시 국립공원에 풀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안되겠다. 생태계 평형이 파괴됐다. 그래서 늑대를 다시 풀어놨어.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하자 사슴을 늑대를 피하려고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슴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늑대가 잡아먹으니까 그 결과 강가의 풀과 나무 등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풀과 나무가 다시 자라니까 비버도 다시 돌아오겠지? 먹이가 생기고 집도 지을 재료가 생기니까 늑대를 다시 풀어놓은 뒤 오랜 시간에 걸쳐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평형을 되찾았습니다. 늑대와 사슴의 수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강가의 풀과 나무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버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생태계 평형이 깨질 뻔하다가 늑대를 다시 풀어줘서 다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한 어느 국립공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현재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비버 수는 줄어들었겠죠. 비버의 수는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왜? 비버가 먹는 풀,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비버가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태 피라미드 모양이 삼각형으로 유지가 되는 게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생태계의 평형.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이 파괴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들은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